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는 잔소리로만 들어버리는 순간, 혹은 당신이 공들여 쌓은 관계가 말 한마디에 무너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금방 신뢰를 얻고 어떤 사람은 말할수록 적을 만듭니다. 회사에서 똑같은 제안을 해도 김 대리는 모두의 박수를 받고 나는 왜인지 찬물만 끼얹어지는 느낌. 그 차이는 과연 타고난 말재주 때문일까요? 아니면 목소리 톤이나 외모 때문일까요? 정답은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전 세계 부와 지혜를 장악한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얻는 비밀 대화법을 지켜왔습니다.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떠돌면서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그들이 살아남아 승자가 된 진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지혜 수집관에서는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대화의 기술, 그들만의 특별한 말하기 비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걸까요? 재치 있는 농담을 던지는 걸까요? 아니면 논리정연하게 설득하는 능력일까요?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의 답은 전혀 다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명한 자는 자기가 아는 것의 절반만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말한다. 이 문장 속에 유대인 대화법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에게 대화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뽐내는 무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속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예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독특한 훈련을 받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부모는 묻습니다. 오늘 뭘 배웠니? 가 아니라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이겁니다.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 그것이 진짜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할까요? 첫 번째 기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부터 여는 것입니다. 1980년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유대계 투자은행가가 거대 기업의 CEO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CEO는 업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회사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투자가는 달랐습니다. 앉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업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EO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는 30분 동안 쉬지 않고 자기가 고민하던 문제들을 쏟아냈습니다. 유대인 투자가는 고개만 끄덕이며 듣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문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식 대화의 시작입니다.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MRI 뇌 촬영을 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똑같았던 겁니다. 즉,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에서 물리적 쾌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과학적 실험이 없던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뭔가요? 그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이런 질문들로 상대의 입을 먼저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질문에도 위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이런 질문은 대화를 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닫아버립니다. 중간 단계는 팩트를 묻는 질문입니다. 몇 시에 퇴근하세요? 이것도 정보는 얻지만 마음은 열지 못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는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여는 질문입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은 상대방 내면의 문을 노크하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친구와 길을 걷다가 갈림길에서 헤어진다고 하자. 뭐라고 인사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잘 가, 라고 하겠습니다. 랍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라. 그 질문 속에 관심이 담겨 있고 관심 속에 사랑이 담겨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침묵을 무기로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 갑자기 말이 끊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황해서 아무 말이라도 빨리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유대인 협상가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다이아몬드 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거래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바이어가 다이아몬드를 보러 왔습니다. 가격을 흥정하다가 바이어가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다른 데서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보통 상인이라면 바로 아니, 우리 건 이런 점이 다릅니다 라며 변명하듯 말을 쏟아낼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바이어의 눈을 보며 3초를 기다렸습니다. 5초가 흘렀습니다. 7초가 지났습니다. 잠시 여러분도 느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3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이 3초 짧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침묵의 힘입니다. 바이어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이어 쪽에서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품질은 당신 것이 낫긴 한데 예산이 좀 빠듯해서요. 자, 보십시오. 침묵 7초 만에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말은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예산 문제였던 겁니다. FBI 인질 협상가 출신인 크리스 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협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다.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정보까지 털어놓는다.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기술을 썼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현명한 랍비가 있었는데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하고 후회한 적은 많아도 침묵하고 후회한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는 알고 싶어 하지만 일단 새장 밖으로 나간 새는 다시 잡을 수 없다. 말도 마찬가지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렇다면 침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까요? 유대인들은 세 가지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침묵합니다. 첫째, 상대가 제안을 했을 때입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내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제안을 스스로 재검토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가 변명이나 핑계를 댈 때입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대신 조용히 눈을 마주치며 기다립니다. 그러면 상대는 자기 변명이 얼마나 허술한지 스스로 깨닫고 진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셋째, 중요한 결정을 요구받았을 때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주세요 라는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 이것을 전략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UCLA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3초 이상 침묵이 이어지면 사람들의 불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정보를 내놓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침묵이 강력하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아끼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전략적 침묵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하되 듣고 기다려야 할 때는 철저히 침묵하는 겁니다. 탈무드의 한 구절이 이걸 정확히 표현합니다. 입은 하나고 귀가 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이제 세 번째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맞아. 하지만 기술입니다. 이건 특히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빛을 발하는 기술입니다.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한 키부츠, 즉 집단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로운 농기계를 도입할지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찬성, 나이 든 세대는 반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효율이 3배나 높아집니다. 당연히 사야죠. 노인들은 맞섰습니다. 그건 틀렸어. 기계가 고장나면 어쩌려고? 전통 방식이 안전해. 둘의 대립은 평행선이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의 유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기계는 고장날 수 있고 우리가 수십 년간 지켜온 방식에는 분명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를 사되 전통 방식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둘 중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살리는 방법 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제안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는 노인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맞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상대의 자존심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 다음 그런데가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라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자기 의견을 슬쩍 얹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식 설득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긍정 후 전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뇌는 거부당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내 의견이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논리가 아무리 맞아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맞아요라는 말을 들으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는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주제로 토론하게 했습니다. A그룹은 당신 말이 틀렸습니다로 시작하게 하고 B그룹은 당신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으로 시작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90% 이상이 자기 입장을 고수했지만 B그룹은 60% 이상이 상대 의견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똑같은 논리인데 시작하는 말 한마디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탈무드 시대부터 이 원리를 알고 실천했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상대방이 틀렸을 때도 먼저 그의 말 속에서 옳은 부분을 찾아낸다. 어리석은 자는 상대방이 옳을 때도 틀린 부분만 찾아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4단계 공식을 사용합니다. 1단계, 긍정과 공감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2단계, 가교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 하지만 보다는 동시에 한편으로 그와 함께 같은 부드러운 연결어를 씁니다. 3단계, 추가 관점 제시입니다.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4단계, 선택권 부여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상대방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낍니다. 강요당한 게 아니라 자기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뉴욕의 한 유대계 변호사가 거대 기업과 협상을 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조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통 변호사라면 왜 안 됩니까?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데요 라며 맞섰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 변호사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귀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게 느껴지실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조항 때문에 고민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걸립니다. 그때 유대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이 조항은 유지하되 여기에 안전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만약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협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귀사의 리스크도 줄이면서 우리 쪽 필요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검토해볼 만하네요. 보셨죠? 그는 상대의 반대를 정면으로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우려를 먼저 인정하고 그 우려를 함께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진짜 설득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랍비가 토론을 했습니다. 한 랍비가 다른 랍비의 의견을 완전히 논파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현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토론에서 이겼지만 친구는 잃었네. 진짜 현명한 대화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이제 이 3가지 기술을 종합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새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팀장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디어를 10분 동안 쏟아냅니다. 팀장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라는 말로 끝냅니다. 실제 채택률은 10%도 안 됩니다. 이제 유대인식으로 다시 접근해봅시다. 먼저 팀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팀장님, 요즘 우리 부서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기술, 상대의 입부터 여는 겁니다. 팀장이 말합니다. 글쎄,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특히 부서 간 소통이 문제야. 여기서 여러분은 3초 정도 침묵합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팀장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덧붙입니다. 사실 윗선에서도 이 부분 지적이 들어왔어. 다음 달까지 개선안을 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막막해.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 말 안 했는데 팀장이 진짜 고민과 마감 기한까지 다 털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말할 차례입니다. 아, 그 부분 정말 중요하시겠네요. 부서 간 소통 문제는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세 번째 기술, 공감과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시겠습니까? 팀장은 이미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 이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묻습니다. 팀장은 듣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응.
괜찮은데 실행하려면 예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침묵 3초. 팀장이 스스로 말을 잇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지난달에 남은 예산이 좀 있긴 하네. 결과는요? 여러분의 제안이 채택될 확률이 70% 이상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상대방 중심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대화법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자기가 좋아하는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맞는 씨앗을 뿌린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들을 익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훈련받습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식사 때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부모가 하는 반응입니다. 아이가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라고 하면 부모는 잘 봤니? 가 아니라 어떤 기분이었니? 라고 묻습니다. 친구랑 싸웠어요 라고 하면 누가 잘못했니? 가 아니라 친구는 왜 그랬을 것 같니?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화할 때 자기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재보세요. 듣는 시간이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3초 침묵을 만들어 보세요. 상대가 말을 끝낸 후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를 세어보는 겁니다. 셋째,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틀렸다. 대신 그 관점도 있네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대화법이 강력한 진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진심 때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이 없는 말은 그림자도 없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는 알아챕니다. 인간의 뇌는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 톤, 눈빛에서 진심과 거짓을 구분해냅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술을 2000년 넘게 전승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테크닉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머리를 설득하지만 진심은 영혼을 움직입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을 버틴 건 말솜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부터 여세요. 좋은 질문으로 상대가 말하게 만드세요. 둘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략적 침묵은 상대의 진심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말고 먼저 인정하세요. 맞아요. 그런데가 아니라 맞아요. 동시에로 말하세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내 입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향해 열려있는 나의 귀입니다. 오늘 배운 이 기술을 내일 당장 한 사람에게만 써보세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상대의 눈빛이 180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지혜를 여러분의 박물관에 수집하셨나요?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